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2 해설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광전효과는 빛에 의해서 광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광전자. 자, 빠르게 풀이할 수 있어요.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슬릿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전자에, 자, A에 들어갈 거는, 자, 위치랑 운동량이 불확정성이 있다고 했죠. 여기 위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A에 들어갈 말은 운동량이 되겠죠.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인데, 자, B가 보면은, 이렇게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배웠습니다. 이 등가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관성력과 중력이 같다라는 원리니까 여기서는 틀리겠죠. 2번은 운동량과 불확정성 원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에딩턴의 실험 결과인데 이 에딩턴이 어떤 과학자예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개의식 때 실제로 증명한 과학자죠. 태양이라는 질량이 큰 별이 있으면 이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별빛이 휘어져서 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별빛이 직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여기에서 별빛이 오는 것처럼 인식한다. 실제 별의 위치랑 겉보기 별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기억, 이 시기 일어날 때 별빛의 이동 경로는 태양에 의해 달라진다. 맞고, 태양 주위의 시공간은 휘어져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디귿,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전자기파에 관련된 문제예요. 학생 ABC가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직선형 안테나와 수신 회로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이다. 자, 학생 A를 볼게요.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다.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죠. 세 녀석이 모두 다 수직입니다. 맞고, 전기장에 의해 안테나의 전자가 전기력을 받는다.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전기장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전자의 방향도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회로의 곡면 진동수를 전자기파의 진동수랑 같게 하면 이게 RLC 회로죠. 그쵸? 이 회로에서 곡면 진동수랑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신호의 진동수가 같을 때 최대치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곡면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A, B, C 전부 다 맞습니다.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줄의 실험입니다. 자, 줄을 당기면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물을 가열시킵니다. 내가 해준 일이 액체에 전달되는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외부에서 해준 일은 어떻게 구합니까? 42N의 힘으로 5m 당겼다고 했으니까 210줄이 되겠죠. 이게 뭘로 전환됩니까? 그쵸. 열 에너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가 흡수한 열량은 210줄이 돼야 돼요. T1 빼기 T0. 액체가 흡수한 열은 비열, 질량, 온도 변화가 되니까 210줄은 비열 4200, 질량 0.1, 온도 변화 T1 빼기 T0가 되죠. 그럼 T1 빼기 T0가 어떻게 나옵니까? 420분의 210이 되죠. 그럼 0.5도씨가 되죠. 그래서 T1 빼기 T0는 0.6이 아니라 0.5도씨.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재질의 원통형 금속막대 AB를 전압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고 AB의 단면적은 2S3S이며 길이는 2LL이다. 1초 동안 AB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여라. 동일한 재질이기 때문에 비저항 값은 같아요. 그러면
질의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였죠. 비저항이 같으니까 비저항은 무시하면 A의 저항은 2S분의 2L, B의 저항은 3S분의 L이 됩니다. 저항의 B가 3대 1이죠. B의 저항을 R이라고 할 때 A의 저항은 3R이 됩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저항이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B에 같으니까 저항의 B가 3대 1이니까 이 V라는 전압을 3대 1로 나눠 가집니다. A에 걸리는 전압은 4분의 3V, B에 걸리는 전압은 4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소분되는 전기에너지 EA는 R분의 V제곱이죠. 3R분의 V제곱, 16분의 9 V제곱이고 이 B는 R분의 16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그럼 EA 대 EB니까 16 없어질 테고. 그쵸?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러면 3분의 9 대 1이죠, 1. 그러면 3 대 1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레이저의 파장을 구하는 이중슬릭 간섭 실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밝은 무늬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고 두 슬릿이 이렇게 있을 때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L, 중앙의 밝은 무늬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고 이 빛의 경로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이 경로 차이가 이 세타라고 할 때 슬릿 간격이 D라고 하면 D 사인 세타가 돼요. 이 D 사인 세타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 X가 L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죠. 이때 이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고 탄젠트 세타는 L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D L분의 X는 M 란다. 이 식으로 바뀌어요. 이 식 잘 기억합니다. 기억은 밝은 무늬는 보강 간섭이다. 맞는 보기고 니은 나에서 이중 슬릿의 두 슬릿으로부터 P까지의 경로차는 중앙의 밝은 무늬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는 경로 차이가 한 파장입니다. 중앙의 밝은 무늬는 경로 차이가 없고 두 번째 밝은 무늬는 두 파장이 되고 또 경로 차이가 한 파장이니까 파장이 나와 있죠. 650 나노미터.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기억은 550 나노미터이다. 자, 이 식을 정비해 볼게요. D가 0.1mm 곱하기 L 2m니까 2m는 몇 밀리예요? 10에 3mm죠. 2m가 100cm, 1cm가 10mm니까 10의 세제곱 곱하기 2ml분의 x 11ml는 한 파장이니까 그냥 람다가 되겠죠. 람다. 이거 구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구하면 550 나노미터가 나와요. 정리하면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평행판 측정기 AB를 전압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한 것이다. 표현은 AB 극판의 면적, 간격 사이의 유전체의 유전율을 나타낸 것이다. AB에 충전된 전하량은 EQQ이다. 측정기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압은 같아요. 자, A의 전하량이 EQ, B가 Q니까 전기 용량을 어떻게 구해요? Q는 CV에서 전기 용량은 V분의 Q죠. 전압이 같으니까 전기 용량은 전하량에 비례하겠죠. A의 전기 용량은 B의 2배가 됩니다. 맞아요. B의 전기 용량은 C, A를 EC라고 놉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 자, 전기 용량 어떻게 돼요?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간격분의 면적이죠. 그럼 A의 전기 용량 EC니까 EC는 A D분의 ES가 되고 B의 전기 용량 C는 EC는 B ED분의 S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EC는 A는 D분의 S C는 다 지워지니까 EC는 A는 그냥 1이 되고 EC는 B는 2가 되겠죠. 그럼 A가 B에
2배냐? 아닙니다. B가 2배가 돼야 돼요. 틀렸고.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A가 B의 4배이다.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이죠. 전압이 같은 상태에서 전기 용량에 비례하겠죠. A가 B의 2배니까 에너지도 2배가 돼야 돼요.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도플러 효과 문제입니다. 모평과 학평에서 매번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서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도플러 효과의 일반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바로. 음파 측정기로부터 음원 S가 멀어지니까 A에서 측정한 진동수는 줄어들 테고 B는 증가하겠죠? 자, 음속은 대문자 V라고 했습니다. 그럼 A가 측정한 진동수 어떻게 구해요? FA는 F0 V 플러스 V분의 V가 되죠. 도플러 효과 공식에 의해서 FB는 F0 V 빼기 V분의 V가 되겠죠. 타구했네요. FB 빼기 FA가 1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F0는 없어질 테고 그럼 V 빼기 V분의 V 빼기 V 플러스 V분의 V가 12분의 5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방정식 세워서 정리를 하면 V는 5분의 1 V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5분의 1 V가 나옵니다.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Q 플러스 1쿨롱인 두 점전화가 2D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고 전기장의 방향은 P, Q에서 서로 같고 세기는 P가 Q의 4배이다. 자, Q의 전하량을 플러스 전하로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서는 플러스가 만들기 때문에 플러스 X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니까 Q에서도 플러스 X방향으로 만들어지려면 Q의 전하량이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됩니다. Q가 P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K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D제곱분의 Q가 되고 플러스 1이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D제곱분의 1이 됩니다. 1. 그쵸? 방향이 반대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줘야겠죠. 빼봅시다. 그럼 D제곱분의 Q 빼기 1이 됩니다. 자, 이게 P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고 Q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Q가 Q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3D죠. 그럼 9D제곱분의 Q가 되고 플러스 1이 Q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D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 방향이 같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Q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9D제곱분의 Q 빼기 Q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이거의 4배가 돼야겠죠, 4배가. 자, 이거의 4배가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D제곱분의 4Q 플러스 36은 D제곱분의 Q 빼기 1이 됩니다. 뭐 D는 뭐 무시하면 되니까 어차피 풀 때 지워지니까. 그러면 4Q 플러스 36은 9Q 빼기 9. 그러면 5Q는 얼마예요? 45가 되죠? Q는 9 플러스 9쿨롱이 됩니다. 플러스 9쿨롱. 저희가 아까 Q의 부호를 플러스라고 놓고 풀었을 때랑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답은 9쿨롱.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가 천장에 줄로 연결되어 등속 운동하는 모습이다. 60도이고 1kg이고 2m입니다. 구심력의 크기는 제가 구해볼게요. 여기 1이 있고 중력의 크기가 10N. 실의 장력의 크기를 T라고 할 때 장력의 요 방향 성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60도니까 이 각도가 60이 되죠. 60. 이 각도가 30이죠. 그러면 요 힘의 요 성분 T 코사인 30이
구심력이 되는 거고, 요 성분 T 사인 32 이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T 사인 32 C가 같아야 되니까 사인 32 2분의 1이니까 T는 20N이 나와요. 그럼 구심력의 크기는 T 코사인 30이니까 20 곱하기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10 루트 3이 됩니다. 맞고 속력은 루트 30m/s이다. 자, 구심력의 크기가 10 루트 3입니다. 10 루트 3 뉴턴. 구심력의 크기는 mr분의 v제곱이었죠. 그럼 10 루트 3은 질량 1 r분의 v제곱인데 요 r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 요게 2m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3이 돼야 돼요. 요기가 30도니까 코사인 32 2분의 루트 3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여기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3분의 v제곱이 되니까 v제곱은 30이고 v는 루트 30이 됩니다. 이음도 맞고 주기는 t는 v분의 2파이 r 루트 30분의 2파이 반지름 r 루트 3 이거 구하면 얼마예요? 5분의 루트 10이죠. 이거 역분되니까 루트 10분의 2파이 그럼 이거 얼마예요? 5분의 루트 10파이죠. 이 5분의 2 루트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과 같이 추 AB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의 정지에 있다. 세타 A가 세타 B보다 크고 C를 끊으면 단진동을 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얘네들을 연결했는데 지금 A가 B 쪽으로 많이 끌려가 있잖아요. 그럼 B가 A보다 무겁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맞고 주기를 구해보면 각도가 얘가 더 큰 상태에서 높이가 같죠. 지금 길이 자체가 이게 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진동의 주기는 진짜의 길이가 길수록 길어집니다. 주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고 최대 속력은 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최저점까지의 이 높이 차이가 이게 커야 되겠죠. 진짜의 길이가 얘가 더 길잖아요. 얘보다. 길이가 더 길면 당연히 최저점이랑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가 더 클 겁니다. 그럼 A가 B보다 속력이 더 커야겠죠. 더 긴 높이를 떨어지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흐르는 무한의 긴 직선 도선 ABC가 있고 점 O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때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5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최대일 때랑 최소값일 때랑 차이점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대칭이죠, 대칭. 그러니까 B가 만드는 게 이렇게, 또 이렇게고, A가 만드는 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고, C가 만드는 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입니다. 최소값은 대칭이니까 A가 만드는 게 이거일 때, B가 만드는 게 이게 되고, C가 만드는 게 이게 되면 됩니다. 대칭이니까 0이 돼요, 0.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요. 자, A가 만드는 게 이거일 때, B가 만드는 게 이게 되고, C가 만드는 게 이게 되면 돼요.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어느 하나라도 좀 방향이 틀어지면 작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거의 이방향선분, 이거의 이방향선분, 을 구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의 이방향선분과 이방향선분 더하면 이쪽 방향이 되고, 이거의 이방향과 이거의 요걸 기준으로 더하면 되니까, 요거 기준으로 요거의 요 방향과 요거의 요 방향은 상쇄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 각도를 알아야겠죠. 이 각도. 이 각도가 얼마가 돼요? 이거.
이 각도가.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요거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세타. 그럼 이게 세타죠. 요것도 세타가 되고. 이거 얼마가 됩니까? 이거 세타가 돼요, 세타. 세타입니다. 여기가 세타. 그럼 요거에 이 방향 성분이니까 이거의 자기장의 세기가 B0죠. 얘도 B0. 얘도 B0. 그럼 B0의 이 방향 성분이니까 B0 코사인 세타가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에다가 B0가 더해지는 거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B0 코사인 세타 2분의 1이 두 개 있는 거죠. 이게 두 개. 두 개짜리랑 B0랑 더해지는 거죠. 그럼 2B0가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2B0고 최소값은 0이 되니까 차이는 2가 됩니다. 2B0.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14번은 볼록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이죠. 찾아볼게요. 참고로 요 14번 문제 요 내용은 중학교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물체와 상의 크기가 같다. 배율이 1입니다. 1. 배율은 어떻게 구해요? 물체의 크기분의 상의 크기의 절대값 또는 물체랑 렌즈까지의 거리분의 렌즈랑 상까지의 거리의 절대값. 그럼 배율이 1이 나오려면은 물체와 렌즈랑 상까지의 거리가 같죠. 렌즈 방정식에 의해서 S분의 2 플러스 S'분의 1이 F분의 1인데 이게 또 길이가 같아야 돼요. X라고 한다면은 그건 X분의 2가 F분의 1이니까 X는 2F가 됩니다. 즉 물체랑 렌즈까지의 거리도 2F, 렌즈랑 상까지의 거리도 2F가 돼야 됩니다. 배율이 같아야 되니까, 배율이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 실상이 생기려면은 초점거리보다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있으면 확대된 허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건 작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실상이 생기는 경우는 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F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틀렸고, 허상은 F보다 작아야 되는데 확대된 허상이 생깁니다. D가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은 케플러 법칙 문제예요. 자, Q에 작용하는 만류력의 크기를 좀 볼게요. Q에 작용하는 만류력의 크기는 A랑 C에서 같다. 자, 행성에서 Q까지의 거리가 A에서 더 가깝죠. 그러니까 만류력의 크기는 A에서 더 큽니다. 틀렸고, B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P와 Q가 같다. 자, 가속도를 만드는 게 중력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중력의 크기가, 중력 어떻게 구해요? G, R제곱, 행성의 질량, 위성의 질량. 이게 MA랑 같아야 되니까. 위성의 질량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만류력 상수, 행성까지의 거리, 그리고 행성의 질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거리도 같고, 행성은 똑같은 행성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다, 맞고. Q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 타원의 전체 면적이 20파이 R제곱입니다. 이 면적이 얼마가 나와요? 이 면적. 4분의 1이니까 5파이 R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 P의 주기가 T죠. P의 궤도가 반지름이 5R이니까 궤도 반지름이 5R일 때 주기가 T였으니까 요 Q의 장반경이 5R이죠. 같잖아요. 지금 얘랑 얘랑. 얘의 주기도 T가 돼야 됩니다. 그럼 20파이 R제곱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T만큼 걸렸으니까 여기 요 면적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야겠죠. 이 면적은 얼마가 나와요? 5파이 R제곱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 빼야겠죠. 삼각형의 면적은 여기가 4R이니까 6.
r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의 면적을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x라고 놉시다.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20분의 5니까 4분의 1 빼기 20분의 6 18분의 3 t가 되겠죠. 어차피 파이제곱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답은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자, 16번은 오매벌칙 문제예요. 자, 이렇게 회로가 좀 복잡한 거는 우리가 오매벌칙 공부할 때 배웠던 회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먼저 요 V에 얘랑 둘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얘를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V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R. 그리고 요 R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가. 그럼 R 위로 이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항이 하나로 만나죠.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저항이 R이니까 여기 R이죠. 전류의 세기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니까 전체 저항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병렬 연결해도 전체 저항은 2분의 R이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R이랑 2분의 R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R이 있는 거죠. 그럼 R과 2분의 R의 합성 저항은 2분의 3R. 2분의 3R과 R의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R과 2분의 3R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합성 저항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2분의 3R분의 1. 그러니까 3R분의 2가 되고, 이건 3R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저항은 5분의 3R이 됩니다. 전류의 세기는 오매벌칙에 의해서 R분의 V니까 5분의 3R분의 V, 3R분의 5V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R분의 5V,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시간 T는 0일 때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 플러스 X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한다. 나는 균일한 전기장의 세기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간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자, T가 2V분의 D일 때, 자, 여기 때죠, 여기 때. 2V분의 D일 때는, 자, 이 고리가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점점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금속고리에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겠죠. P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 됩니다. 틀렸고, 니은 T가 2V분의 3D일 때, 자, 여기까지가 D분의 3, V분의 3D니까 요쯤 이때죠, 요쯤 이때. 자, 이쯤 이때는 자기장이 일정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건 자속 변화도 없어요. 유도 기전력이 0이 됩니다. 맞아요. T가 2V분의 5D일 때, 자, 이쯤 이때죠, 이쯤. V분의 3D, 4D, V분의 5D니까 2V분의 5D는 요쯤 이때입니다, 요쯤.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 금속고리의 면적이 D제곱이고, 자속 변화율,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은 V분의 3D, 요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V분의 D분의 B0가 되죠. D분의 B0 V가 됩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고리가 한 번 감긴 거랑 같으니까 고리의 가문수는 1,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속 변화율 D 분의 B0V 면적 D제곱이죠. 그럼 B0V D가 됩니다. 그래서 B0V D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예요. 자, H인 곳에서 3V로 출발해서 가다가 이 S1 구간에서 등속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 S2 구간에서 등속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이 V의 속력으로 수평면을 굴러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나옵니까? mgh 더하기 2분의 1 m 9 v제곱이 나오죠. 자,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지금 이원만큼 빼지겠죠.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겠죠. 그럼 저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v제곱 플러스 4분의 3 mgh가 됩니다. 이 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이 원은 어떻게 나와요? 4분의 mgh 더하기 4mv제곱. 자, 두 번째.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E2만큼 뺀 게 여기서의 에너지랑 같아야겠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E2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등속도로 가기 때문에 요 V랑 여기서도 V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구할 수 있죠. 2분의 1 m V제곱 플러스 2분의 mgH가 뭐랑 같아야 돼요? 2분의 1 m 4 V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m과 V 관계식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3 m V제곱이 2분의 mgH랑 같으니까 이 지워지고 m도 지워지고 3v제곱은gh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gh에다 이거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요게? 이거 대입하면 gh 여기다 대입하면 gh에다가 대입하면은 4분의 9m v제곱 이게 되는 거고, 여기도 대입하면은 GH가 3V제곱이니까 4분의 3M V제곱 더하기 4M V제곱이죠. 이 원이 얼마예요? 19M V제곱이고, 이 2는 4분의 3 M V제곱이죠. 그러면 이 2분의 2 원이니까 4분의 3분의 4분의 19죠? 3분의 19가 되죠. 19.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돌림이 평형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물체를 들고 이쪽으로 쭉 갑니다. 갔을 때 판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x라는 거고, 이 상자를 놓고 사람만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그랬을 때 판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최대치까지 가게 돼서 최대치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이렇게 들리게 돼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돌림이 평형 구하면 되고, 여기서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돌림이 평형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회전축으로 돌림이 평형 구해볼게요. 합친 질량이 3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x 빼기 l이죠. 그러면 해볼게요. 3mg x 빼기 l.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요 판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죠. 무게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10m l이 되죠. 10m l. 여기를 축으로 돌아갈 테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얘는 이렇게 돌리고 얘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그럼 10mg l이 돼야 됩니다. 그럼 mg 어차피 지워질 테니까
3x 빼기 3l은 10l. 3x는 13l. x는 3분의 13l이 됩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13l이라고 놓고 여기로 갈게요. 여기서는 이 상자의 돌림힘이 이 방향, 사람의 돌림힘은 이 방향이고, 무게중심 이동 곳에 축이 있기 때문에 돌림힘을 만들 수 없어요. 구해보면 mg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x죠. x는 2mg 사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y죠. x가 3분의 13l이었으니까 대입해보면 mg 지워지고 3분의 13l은 2y가 됩니다. y는 6분의 13l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예요. P에서 세타1, 세타2의 각도로 같은 속력으로 던지는데 A를 던지고 T 시간을 지난 다음에 B를 던졌더니 Q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때 이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탄젠트 세타1이 4분의 3, 탄젠트 세타2가 12분의 5였습니다. 그러면 구해볼게요. 세타1, 세타2라고 한대. 탄젠트 세타1이 3분의 4고 세타2가 12분의 5였으니까 여기가 5, 여기가 13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1은 5분의 3, 코사인 세타2는 13분의 12가 되고, 사인 세타1 5분의 4, 사인 세타2 13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상태에서 이제 A의 수평 도달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A를 던진, A가 날아간 시간을 T라고 하면, 대문자 T라고 하면 B가 날아간 시간은 대문자 T 빼기 소문자 T가 됩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수평 도달 거리가 같으니까는 65 코사인 세타1 T는 65 코사인 세타2 T 빼기 T가 돼요. 자, 그리고 연직 방향의 요 변이도 같죠. 그러니까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면 65 사인 세타1 T 빼기 2분의 1 G는 10이니까 10 T의 제곱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65 사인 세타2 T 빼기 T 빼기 2분의 1 10 T 빼기 T의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이거 다 대입하면 돼요. 숫자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이 대문자 T, 그러니까 A가 날아갔을 때 걸린 시간 T랑 B가 날아갔을 때 걸린 시간 T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값을 구해보면 이 T가 얼마가 나오냐? 7분의 20T가 나옵니다. 7분의 20T를 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 T 값이 3분의 13초가 나와요. 풀이하는 거는 뭐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생략할게요. 3분의 13초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요 숫자가 크고 이 계산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곱하고 나누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기본 원리 자체는 너무 쉬웠던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